앞으로 쥐포채 볶음 하실 때 이걸 꼭 넣어서 준비해 보세요. 쥐포 모두 넣어주세요. 통깨 대신에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모두 꺼내서 밥상 위에 쫙 깔아봤어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요리, 매일 같은 반찬 지겨우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입맛을 돋아줄 새로운 반찬, 정말 맛있는 반찬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마트에 가시면 이 코너 꼭 지나가시죠? 건어물 코너. 자, 오늘은 건어물 코너에 가면 있는 쥐포를 이용한 쥐포 볶음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쥐포는 그냥 불에 구워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쥐포를 덮고 양념까지 더해주면 더 맛있는 밥 반찬, 안주 반찬, 밥도둑 됩니다. 그리고 건어물 코너 사이드에 딱 보면은요, 이 친구들이 자리 잡고 있죠. 같이 곁들여서 버무리면 더 맛있는 해바라기 씨인데요. 쥐포와 해바라기 씨 궁합 정말 최고지요. 이 해바라기 씨가 쥐포 볶음 또는 건어물 볶음에 딱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식감까지 챙겨갈 수 있고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비룡이 비법 비결 꾹꾹 담아 쥐포채 볶음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딱 3가지 약속해달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쥐포에는 기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념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알뜰살뜰하게 양념을 해줘야 짜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쥐포채 볶음 굉장히 간단한 요리지요. 칼질도 안 들어가고요, 뭐 하는 거 별거 없이 버무리면 끝인데요. 하지만 쥐포채 볶음 쉽게 보지 마세요. 요리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요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에 가는 요리, 양념을 할 때는 물엿을 사용하라고 했죠. 네, 오늘은 양념 끓일 거지만 쥐포채 볶음엔 물엿이 아닌 올리고당을 사용해 줄 겁니다. 그 이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마트에 가셔서 무엇을 사시면 되냐고요? 바로 해바라기 씨 그리고 쥐포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쥐포는 120g이고요 해바라기 씨는 2큰술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의 양이 있는 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쥐포 요리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걸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쥐포에는 기본 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성분을 보게 되면은요, 소금, 설탕, 그리고 미원, L글루타민산 나트륨, 맛을 더해주는 것까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쥐포에는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쥐포 요리할 때는 양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장 반 큰술만 더 넣고 덜 넣어도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쥐포 120g 가지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게 정확히 계량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쥐포를 꺼내 보시면 설탕이 있기 때문에 살짝 녹거나 하면서 들러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먹기 좋게 쭉쭉 찢어서 한 번 더 손질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하나 집어서 드셔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바로 먹어보면 약간의 인위적인 양념 조미료가 쳐있는 맛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리고 또 좋지 않은 향까지, 맛까지 살짝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건어물 사시면 어떻게 하시죠? 프라이팬에 한번 덮으시죠? 네, 바로 멸치하듯이 이 쥐포도 덮어줘야 겉에 있는 인위적인 향 맛이 나는 걸 조금 날려줄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요리 순서가 가장 중요한 요리라고요. 자, 쥐포를 덮기 전에 우리 하나 더 준비한 해바라기 씨, 이것도 같이 덮어줄 겁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씨를 먼저 덮어주셔야 해요. 왜냐면 쥐포를 덮고 해바라기 씨를 덮으면은요, 해바라기 씨가 덮는 동안 쥐포가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를 먼저 덮고요, 그 다음에 쥐포를 덮어주세요. 자, 팬 올려주시고요. 건어물을 덮을 때는 항상 약불에 덮어주시면 되세요. 자, 쥐포채 120g, 해바라기 씨는 2큰술만 사용한다고 했죠. 2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살살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바라기 씨도 약불로 계속 볶아주면은요, 특유의 비린내가 날아가고 고소한 향이 강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톨씩 집어 먹어도 맛있고요, 또는 이런 쥐포채 양념에 통깨 대신에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해바라기 씨 덜어주고요, 팬 그대로 쭉쭉 찢은 쥐포도 넣어주세요. 자, 해바라기 씨 쥐포 꼭 한번 덮어주셔서 냄새도 날리고 식감도 살리고 맛도 잡아서 3가지 모두 다 챙겨가세요. 자, 쥐포 찢을 때만 해도 되게 끈적거리고 약간 눅눅한 느낌이었지요. 마치 비 맞은 느낌이라면, 자, 이제는 우리가 비 맞은 수분을 싹 날려주면서 쥐포를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덮어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바삭한데요.
자, 쥐포 지금 따뜻할 때 이걸 꼭 해줘야 하는데요. 자, 쥐포에 1차 밑간을 해줄 거예요. 바로 이거를 넣어서요, 쥐포에 스며들게 해서 오랫동안 쥐포가 촉촉함이 유지될 수 있게,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식감 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 비결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이거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쥐포채 볶음 하실 때 이걸 꼭 넣어서 준비해 보세요. 이거는요, 바로 마요네즈 2큰술이에요. 자, 마요네즈 2큰술을 넣어서 마요네즈에 있는 기름이 쥐포에 스며들게 하면서 촉촉함을 유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겉은 또 바삭함을 유지하고요. 쥐포가 이렇게 따뜻할 때 마요네즈를 버무려야 마요네즈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먼저 덮으라고 한 거고요. 자, 이제는 맛있는 양념 끓여서 준비할 거예요. 양념은 끓이면 배합이 빠르게 되고요. 그리고 양념이 따뜻해야만 쥐포가 또 잘 스며들겠죠. 자, 까놀라유 2큰술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반큰술만 넣어주시고요. 진간장 1큰술만 넣어주시고요. 자, 다진 마늘 반큰술 넣어주시고 맛술 1큰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는 이대로 이 양념 끓여줄 거예요. 원팬 요리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만들 쥐포채 볶음 사실 도마 쓸 일도 없고요, 칼질도 안 하고요, 팬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요리, 하지만 너무 맛있는 안주 겸 밥 반찬 모두 다 되는 맛있는 음식이죠. 자, 이렇게 한번 양념 끓여주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끓는 양념에 올리고당 1큰술 넣어주시고요. 왜냐면 고추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끈적함을 올리고당으로 넣어서 잡는 건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원래 이렇게 열에 가하는 요리할 때는 보통 이제 물엿을 많이 쓰는데요. 자, 물엿을 넣게 되면 냉장고에 보관할 때 이 쥐포가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엿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해서 한 끼니에 먹지 않는 쥐포볶음 이틀 3일 지나도 덜 딱딱하게 좀 더 부드럽게 드시라고 이렇게 레시피를 좀 준비했어요. 자, 양념 정말 아기자기하죠. 네, 쥐포에 밑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념은 정말 소소하게만 넣어야 해요. 자, 이제 불 끈 상태에서 참기름 1큰술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팬에 양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준비한 쥐포 모두 넣어주세요. 자, 쥐포 넣고 그러면 해바라기 씨도 바로 넣냐고요? 아니요, 해바라기 씨 지금 바로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해바라기 씨를 지금 바로 넣게 되면은요, 해바라기 씨 또한 쥐포처럼 빨갛게 되어서 모양이 좀 덜 예쁘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양념에 쥐포만 살짝 양념 묻어내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덮어두었던 해바라기 씨 있죠, 통깨 대신에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2큰술 이상 넣게 되면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큰술 정도가 딱 적당하니까요. 2큰술 덮고 쥐포 덮어서 양념 끓여서 묻혀주면 윤기 번쩍번쩍, 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밥 반찬, 또 안주로도 최고인 쥐포채 볶음 완성이에요. 정말 맛있겠지요? 이렇게 맛있는 밥 반찬 안주 도둑 쥐포채 볶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10,000원 미만으로 만들 수 있는 반찬,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죠. 왜냐면 쥐포라는 게 사실 되게 반찬으로 올려뒀을 때 좀 고급스러운 면이 있고, 양념을 끓여서 버무렸을 때는 윤기도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밥상 위에나 술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음식이다 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하시는 분들 꼭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술은 잘 못하지만, 술 잘 못하게 생겼죠? 네, 저 술 잘 못해요. 술 잘 못하는 저처럼, 네,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에 같이 이렇게 싸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라고 또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느껴지는 식감, 씹었을 때 안은 굉장히 촉촉해요. 맛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멸치 고추장 볶음의 양념을 살짝 응용해서 쥐포에 덮어 씌운 거거든요. 먹으면은요, 멸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쥐포만에 가지고 있는 쥐포의 매력적인 맛, 그 맛과 그 멸치 볶음에 사용되었던 양념을 가져와서 이렇게 더해지면서 먹으니까요, 조금이나마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그리고 또 맛있는 고급스러운 이런 반찬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요리는 탄생하고 끝이 없고 그런 게 요리인 것 같아요. 저 오늘 강의하러 온 거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쥐포채 볶음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 드시고요. 오늘 중요한 거 3가지 말씀드렸죠. 쉬운 요리지만 요리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요리, 기본간이 되어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양념 레시피는 정확하게 아기자기하게 딱딱딱
맞춰 넣어야 짜지 않고 달지 않게 먹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끓이는 양념이지만 이번만큼 쥐포채 볶음 만들 때만큼은 물엿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면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다가 고정으로 적어둘 테니까요. 영상하고 댓글에 적어드리는 레시피 참고하셔서 꼭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자, 그럼 오늘 알려드렸던 쥐포채 볶음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진짜 한 캔 하고 싶은 밤이네요. 난 요리